네, 오늘은 체육의 뉴스포츠 수업, 그중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피클볼에 관련하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의 수업의 목차를 설명하자면 간단한 오늘의 수업 목표와 피클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피클볼을 즐길 때 사용하는 장비와 그에 맞는 코트, 마지막으로 경기 규칙과 오늘 실제로 배워볼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우선 피클볼에 대해 알아보며 친해져보는 시간을 가지고 기본 기술, 그중 특히 딩크라는 기술을 실제로 체육관에 올라가서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피클볼의 매력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클볼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름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스포츠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피클볼과 관련하여 간단한 영상 먼저 시청한 후에 다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클볼과 관련된 영상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피클볼 역사와 현재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클볼은 1965년 미국 워싱턴주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고, 3명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새로운 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피클볼이 탄생한 이후 피클볼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워싱턴의 공식 스포츠로 채택받게 됩니다.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실내외에서 모두 즐길 수 있고 규칙도 간단해서 가족 단위나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피클볼을 즐겨하는 동호인 수가 약 3,000명 정도가 되고 이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2022년 스포츠 및 피트니스 산업협회에서는 미국에는 약 480만 명의 피클볼 선수가 있으며 다음 도표로 보았을 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피클볼이 54%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매년 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피클볼의 장비와 코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클볼의 장비 중 라켓은 두께나 무게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고 규정에는 길이와 너비 합이 약 24인치, 길이는 최대 17인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트는 앞서 시청했던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오른쪽에 그림과 같고 가로 20피트,
세로 44피트로 구성되어 있고,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의 복식 코트의 크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코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논 발리존입니다. 논 발리존에 대해 설명하자면, 논 발리존 안에 한 발이라도 들어가 있을 시에는 상대팀이 친 공을 노바운드로 다시 받아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논 발리존 안에 떨어지는 바운드된 공은 안에 들어가서 쳐도 무방합니다. 논 발리존이 생긴 이유는 네트 너무 가까이서 바로 상대팀에게 강하게 리시브를 하면 다시 강하게 쳐버리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코트에 이어 다음은 경기 규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피클볼의 경기 규칙에서 가장 처음으로 설명할 것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와 같이 단식과 복식 경기가 모두 진행됩니다. 또 다음으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피클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투 바운드 룰입니다. 이 룰은 서브를 주고받은 직후에 공이 각각 한 번씩 바운드된 후에야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브를 받은 쪽이 한 번 바운드 시킨 뒤에 리턴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서브한 쪽도 한 번 바운드 된 공을 쳐야 합니다. 이 두 번의 바운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공이 바운드가 되던 바로 공중에서 치던 자유롭게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빠른 전개보다는 안정적인 랠리와 전략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피클볼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규칙은 언더핸드 서브입니다. 서브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베이스라인 뒤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림에서처럼 손목이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서 아래로 올리듯이 서브를 해야 합니다. 또 라켓이 손목보다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서브를 하는 것은 파울로 간주되며 서브권이 상대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서브를 할 땐 공을 높이 던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올려치는 동작이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규칙 덕분에 피클볼은 과도한 힘보다는 정확한 컨트롤과 협동 플레이가 강조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클볼의 역사부터 장비와 규칙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직접 배워볼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볼 기술은 바로 딩크라는 기술입니다. 딩크는 피클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논 발리존 안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술은 공을 세게 치지 않고 네트를 살짝 넘겨서 상대가 논 발리존 안에서 바로 공격하는 그 발리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섬세한 플레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힘보다는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한 기술로 상대가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수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딩크 기술을 가장 처음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공을 너무 세게 치지 않고 짧고 부드럽게 네트를 살짝 넘기며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만 하면 딩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딩크에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고 다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트를 살짝 넘겨서 상대방이 강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딩크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서브와 랠리, 그리고 발리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서브로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과 랠리로 공을 주고받는 기본 리듬, 그리고 공이 바운드 되기 전에 바로 노바운드로 치는 발리를 차근차근 배워볼 예정입니다. 모든 기술 연습이 끝난 뒤에는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미니 시합까지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로 짝을 지어서 실전처럼 경기를 해보면서 오늘 배운 딩크와 서브,
랠리, 발리를 실제 경기 속에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단순히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동심과 전략적인 판단력도 함께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피클볼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운동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와 팀워크가 아주 중요한 스포츠라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딩크라는 기술은 단순히 살살 넘기는 기술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리듬을 깨고 우리 팀이 공격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매우 지능적인 기술입니다. 피클볼에서는 힘으로 승부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상대를 흔드는 작은 기술 하나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피클볼의 재미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실력이 빨리 느는 스포츠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잡아도 금방 랠리가 되고 게임 형식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경기에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가족 단위로 가장 빠르게 확산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은 단순한 체육 수업의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나 동호회에 나가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나 공원, 체육센터에 피클볼 코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피클볼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 보면서 아, 내가 피클볼을 조금은 할 줄 아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피클볼의 코치처럼 여러분의 기술을 하나씩 체크해주고 게임도 재밌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은 스포츠와 또 피클볼을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잘하려고 너무 긴장하거나 굳이 오버해서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서로 웃고 응원하면서 그 수업과 피클볼에 대해서 배울 때 실력도 더 빨리 늘고 스포츠의 매력에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실제로 라켓을 잡고 딩크와 서브, 랠리와 발리 피클볼의 모든 활동을 실제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